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하다 말았죠. 그래서 마풍의 게임 4번부터 볼게요.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책에서는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적어놨는데 그런 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왜? 우린 이미 접선이 수직한다 또는 어떤 두 직선이 수직한다 라는 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로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가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PQ라고 하겠대요.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했어? 2차 함수 또는 직선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왔었어.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불렀고요. 정지에 있는 점, a 값에 따라서 그래프는 바뀌겠지만 정지하는 점, 정지에 있는 점을 우리는 저렇게 불렀고, 근데 그 점은 어떻게 구했다? a에 대한 항등식을 풀었다. a로 묶어주시면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남아있는 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거든. y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럼 a 값에 관계없이니까 얘가 0이 되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저 인수분해 하면 맞지? 그러면 여기가 x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린 그때 좌표, y좌표까지 구해야 되니까 얘가 0이니까 요만큼은 없어졌을 거라고. 맞죠? 그럼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집어넣어보면 y는 0 또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이렇게가 된다. 그러면 이 항상 지나는 두 점은 무엇이다? 1,0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라는 두 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 두 접선이 PQ에서의 각각의 PQ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접선의 기울기는 곧 뭐와 같을 거고 미분 개수와 같을 거고 PQ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준 거니까 각각을 구해보시면 F'X 구해볼게요. 저 식에서 F'X 구해보시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a라는 애가 될 거고, 그러면 1,0에서니까 F'L은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3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는 2 집어넣으면 12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근데 이 둘의 곱이 뭐일 것이다? 이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얘를 풀어주시면 이제 a 값이 만들어지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서 알아둬야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뭐다?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접점의 좌표를 찾으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린 접선의 방정식을 접점의 좌표와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만 알면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밑에서 지금 보이는 289번도 그렇고 290번도 그렇고 밑에서 보이는 애들이 너네가 어려워하는, 이제 너네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활용 문제가 이런 밑에 거죠.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든가 어떤 함수가 나온다든가 그걸 가지고 좌표를 찾아내야 되는, 그리고 저런 GT라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어려워하다 보니까 290번은 같이 볼게요. y는 x세제곱 위의 점 t, t세제곱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겠다. 그럼 요 l을 한번 구해봅시다. l을 한번 구해볼게요. 저 l이라는 애는 t, t세제곱에서 접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접점을 준 거잖아. 지금 문제에서 t, t세제곱이라고 접점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린 뭐만 알면 돼? 미분계수가 뭔지만 알면 된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보시면 y'은 3x 제곱이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x좌표가 t일 거니까 t 집어넣으시면 3t제곱이 접선의 기울기인 거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접선의 기울기가 3t제곱이고 t, t세제곱을 지나니까 x-t 플러스 t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가 접선인 거야. t, t세제곱에서의 접선. 그런데 그 얘를 l이라고 하고 점 P를 지나고 L의 수직한 직선을 M이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뭘 지나고? t, t세제곱을 지나면서 얘의 수직
3t제곱의 수직.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3t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m이라는 직선은 뭐라고 쓸 수 있다? y는 3t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는 그대로 있겠죠. p를 똑같이 지나니까. 얘를 m이라고 하겠다 그랬는데, 그랬을 때 그 l의 직선 L의 x좌표를 ft, x절편을 ft, x절편은 y에다가 0 집어넣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m의 y절편, x가 0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ft가 뭔지 gt가 뭔지 각각 구해봅시다.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여기 t제곱 여기 t세제곱 있으니까 t제곱 약분해도 상관없겠죠? 반대쪽이 0이니까 이제. 그럼 전개해서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3x-3t 플러스 t는 0이 되고요. 그럼 넘겨서 정리하시면 x는 3분의 2t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ft라고 문제에서 정의를 내린 거고요. x절편을 ft라고 한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에다 0 집어넣으시면 y는 요렇게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없어질 거고, 그 다음 t 하나 없어질 거니까 뭐가 된다? 3t분의 1 플러스 t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gt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따라오셨나요? 그래놓고 저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지. 극한에서 어떤 변수값이 무한대로 가면 뭐만 보자? 최고차항만 보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집어넣어 볼게요. t제곱 곱하기 3분의 2t 분의 gt 3t분의 1 더하기 t세제곱인데,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야. 맞죠? 얘는 뭐로 갈 거야? 3분의 2 t 세제곱이죠? 맞지? 그럼 최고차항만 보면, 요렇게 보면 그냥 뭐가 된다? t세제곱 없어질 거니까 뭐만 남는다? 분모에 3분의 2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극한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풀 연립 5번 볼게요.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혹시 질문? 방금 했던 거에서 없어? 괜찮아? 그래서 내가 전부터 계속 몇 번 얘기했었던 건데, 우리가 활용해서 막 도형의 복잡한 문제는 제외하고, 도형이 막 복잡한 문제 제외하고, 활용 문제에서는 앞에서부터 따라가면서 식을 구하면 쉽게 풀려요. 활용 문제가 어려운 학생들은 그냥 앞에서부터 따라가면서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방금 문제도 앞에서부터 따라가면서 L이라는 애가 접선이 나와서 이렇게 썼고, M이라는 접선이 나와서 이렇게 썼고, X절편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썼고, Y절편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대입했더니 풀린 거야. 근데 그게 발전 문제라고 돼 있는 거라고 지금. 알겠죠? 특히 활용 문제에서는 어려우면 앞에서부터 따라가면서 하나씩 한번 구해보세요. 한 번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따라가다 보면 풀리게 돼 있어요, 문제들이. 알겠죠? 그렇죠? 그럼 넘어가서 5번 볼게요. 5번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얘다 그랬을 때 얘 위의 점 2,f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일단 f2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점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접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그때의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구해야겠죠? 뭐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구해봐라 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일단 극한의 형태입니다. 맞죠? 극한의 형태고 리미트 x가 2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갈 것이다? 0으로 갈 것이다. 0으로 갈 것이다.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맞나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는데 x가 2로 가? 그럼 f2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한 거야, 얘. 알겠지? 근데 너네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네 서술형에서 잘 봐. 리미트 방금이랑 이제 저 문제랑 똑같이 한번 써볼게.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2라고 돼 있고, 얘가 이제 3으로 수렴을 하더래. 그러면 얘는 f2가 2라는 거다 라고 쓴 거잖아, 우리가 지금. 맞죠?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린다, 서술형에서. 지금 저기 뭐라고 나와 있니?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죠. 다항함수는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야, 무조건.
그러니까 F는 2라고 써도 돼. 어차피 극한각과 함수값이 같을 거거든. 그런데 얘가 내가 이렇게 따로 썼어. 그러니까 얘는 fx는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2다 라고 쓰셔야 돼요. 서술형 했을 때는 다항함수다 또는 연속이다 또는 미분 가능하다 라는 조건들이 없으면 극한값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풀이 방법은 똑같아. 풀이 방법은 똑같은데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서술형 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항함수, 연속함수 또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 2를 뭐로 바꿀 수 있고 F2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 F2로 바꿀 수 있고, 그랬을 때 x-2분의 fx-f2는 결국 뭐로 수렴할 것이다? F'2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F'2는 3이다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접점은 2,2고요. 2,2고 그때 기울기는 3이니까 y는 기울기 3에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얘들아 그 293번에 2번 있죠? 293번에 2번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드릴 테니까 못 풀겠으면 풀어드릴 테니까 293번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수아 왜 늦었어? 왜 늦었어? 그냥 늦게 나왔지 너 집에서. 까먹고 있다가. 가윤이는 왜 늦었어? 아 오늘 학교 갔다 왔다 그랬지? 오케이.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왜 안 와? 너네는 요즘 그런 문자 안 오지? 그거 신청하라고. 민생회복 뭐 소비 쿠폰인가 그거. 와? 너네한테도 와? 근데 너네 어차피 신청 안 하잖아. 부모님이 신청하시잖아 어차피. 아마 가족은 세대주가 신청한다고 하던데. 아무튼. 아 너네 근데 카드가 없잖아. 신용카드가. 근데 어떻게 신청해? 너네한테도 오는구나. 아니 나는 내가 여태까지 썼던 모든 은행, 모든 카드사 다 연락 와. 그래서 막 6개, 7개씩 와, 연락이. 핸드폰 확인할 때마다 새로운 연락이 와 있어. 내가 이제 내일 그걸 해야 되거든? 근데 신경을 안 써도 계속 와. 내일 해야 됩니다. 내일 해야 됩니다. 계속 와. 모든 은행이랑 모든 카드사에서 다 연락 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그걸로 해주기가 싫은 거야. 너무 많이 보내니까. 그래가지고 지역화폐로 하려고. 지역화폐만 조용하더라고. 카드사에서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거 있지. 너네도 부모님한테 달라 그래.
부모님이 신청해서 부모님이 쓰실 거 아니야. 달라 그래. 어? 나 쓰겠다고. 혹시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서 나에다가 gx 집어넣어가지고 푸시면 안 풀려요. 알겠죠? gx가 x세제곱 fx 마이너스 7이니까 나식에다가 gx 자리에다가 그거 집어넣으면 안 풀린다. 풀리더라도 엄청 복잡하게 풀려요. 같이 볼까요? 보시면 일단 가조건이 저렇게 돼 있고 나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게 뭐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잘 안 풀려. 어떻게 하면 풀리긴 풀리는데 너무 지저분해지고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극한식이야. 미분계수식이기 전에 극한식이야. 그 말은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다? F2는 G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어차피 둘 다 다항함수기 때문에. 맞나요? 이게 첫 번째인 거고,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 요런 거 앞에서 했었어요. x-2를 기준으로 둘로 쪼개자는 거야. fx-gx인데 fx-gx를 둘로 쪼개놓고 내가 x-2를 기준으로 얘가 미분계수식이 되려면, fx 자체가 미분계수식이 되려면 뒤에 마이너스 f2가 있었으면 좋겠어. 맞죠? f2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무작정 마이너스 f2를 하면 식이 달라지니까 뒤에다가 뭘 해줘야 된다? 뒤에다가 f2를 더해줘야 된다. 그런데 f2와 g2가 같으니까 내가 얘를 f2 말고 플러스 g2라고 한번 써보면, g라고 써보면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에 gx-g2로 바뀌죠.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앞에 거끼리 보면 얘는 f'x고, 다시 f'이고, 뒤에 거 보면 마이너스 g'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겁니다. 저 식이. 그래서 얘가 뭐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라는 겁니다. 결론! 다시 적어볼게요. f2는 g2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f'2 마이너스 g'2는 2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식을 가지고 gx는 x세제곱 fx 마이너스 7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부터 얘를 구해볼 건데, 첫 번째로 2 집어넣었을 때가 같아야 되니까 2 집어넣어보시면 g2는 8f인데 f2를 그냥 g2로 바꿀게요. 이렇게. 상관없죠?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얘 넘기고 얘 넘기면 뭐가 된다? g2는 1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식이. 그 다음 두 번째, f'E와 g'E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합니다. g'x는 x세제곱 곱하기 fx야. 이거 곱미분이야, 얘들아. 곱미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이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7은 미분하면 어차피 없어질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g'E는 얘 2 집어넣으면 12에 f2 플러스 8에 f'2가 되는 건데, 우리 결국 얘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얘와 얘 없애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g2가 1이니까 f2도 1일 거예요. 같은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f'E는
넘기면 2 플러스 G'2로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이만큼은 8을 곱해야 되니까 16 플러스 8G'2 이렇게 바뀝니다. 됐나요? 그럼 정리할게요. G'2를 반대로 넘기면 7 곱하기 G'2는 여기서 12, 여기서 16이니까 28이고 반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8이다. 됐나요? 그럼 G'2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즉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4다. 2에서의 2,G2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y는 뭐가 된다? 기울기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x좌표 2 플러스 y좌표, 플러스니까 g인데 g2가 1이니까 플러스 1 해서 얘를 전개하시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고 b가 9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맞풀 개념기 6번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대로요.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분계수와 한 점, 접점만 알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접선은 일단 직선이야.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건 그 접점, 한 점을 준 경우를 우리가 계속 풀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뭐겠어? 그러면 기울기를 준 경우를 풀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둘 다 안 주는 경우를 풀게 될 거고. 알겠죠? 일단은 봅시다. 6번 같은 경우에 y는 2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라는 애다.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느냐? y는 x 플러스 3과 평행하다. x 플러스 7y와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준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기울기만 먼저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1이다를 준 거고, 이거 정리하면 얘 기울기 마이너스 7분의 1 나오거든? 그럼 걔와 수직인 거니까 얘는 기울기가 7이다를 준 거예요. 괜찮니? 그럼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된다? 접점만 구하면 되는데 그 접점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접선의 기울기를 줬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곧 미분계수였잖아. 맞죠?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1인지 7인지만 따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미분계수를 보기 위해서 미분합니다. y'은 6x제곱에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린 얘가 뭐였으면 좋겠냐? 얘가 1일 때와 얘가 7일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1이면 첫 번째 경우죠? 얘가 1이면 6x제곱이 0인 거니까 x가 0인 경우를 보고 싶다. 그럼 그때의 y값을 보시면 0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얘는 미분계수식이야. 우린 근데 y값,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원래 식에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y는 5가 되는 거고, 즉 뭐다? 0,5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1인 거 찾아라 이 말인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1 넘기면 6이니까 x제곱이 뿔마 1, x제곱이 1, 그래서 x는 뿔마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가 7인 접선이 두 개가 있는 거야. x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한번 얘기했었어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사실. 그래서 기울기가 7인 접선을 그려보면 여기서도 하나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서도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기울기가 똑같은 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야? x제곱이 0인 거니까 중근이 되면서 하나만 된 거고, 쟤는 위에 거는 중근이면서 중근이기 때문에 하나만 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그 접점의 좌표 1 집어넣어 보시면 8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1,8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7인 거 찾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y는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7인 접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앞에서 점을 줬을 때는 미분해서 대입하시면 그냥 바로 미분계수가 나오는 거고, 지금처럼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또는 미분계수가 주어졌을 때는 같다라고 놓고 x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을 해서 x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단순한 것들이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밑으로 쭉 내려서 296번에 2번 잠깐 같이 볼 건데, 2번 잠깐 같이 볼 건데, 얘가 재작년 진성고 시험인가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문제예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재작년에 한번 어려운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진성고 아니면 소하고 둘 중 하나인데. 일단은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 있다. 두 꼭지점 A와 C는 Y축 위에 있고 BD는 X축 위에 있다. 그랬을 때 각각 3차 함수와 접한다.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5X가 있고 이렇게가 접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네들이 뭐가 됐대? 얘네들이 지금 뭐래?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이래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이게 접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둘레를 어떻게 구하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기울기를 통해서 XY 좌표 구했던 거 기억나? 저번 시간에 봤던 거?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얘가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은 한각이 90도죠. 그런데 BD를 연결한 게 결국 X축인 거거든? 그러면 요 각도가 몇이겠니? 45도겠죠. 이 각도가 45도라는 건 얘가 몇이란 소리야? 기울기가 1이란 소리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소리예요. 근데 하필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뭐와 접해? 얘와 접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뭐다? 쟤와 접하는 접선이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라는 소리라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 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게 몇인 걸 찾으면 된다? 1인 걸 찾으면 된다. 기울기를 준 거니까. 그럼 그때 x좌표 찾아보시면 5 넘기면 6일 거고요. 그럼 x제곱이 2인 거니까 x는 뿔마 2 이렇게 되겠죠? 뿔마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은 마이너스 루트 2 콤마가 될 거고, 요 점, 얘도 기울기가 1일 거니까 이 점은 루트 2 콤마라는 점이 되겠다. 됐나요? 그럼 그때 y좌표 찾아보시면 마이너스를,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2에 플러스 5 루트 2니까 3 루트 2가 되겠네요. 요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1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쓰시면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4 루트 2가 되더라. 그럼 요 좌표가 뭐다? y좌표가 4 루트 2고, 어차피 요 x좌표는 지금 1대1이니까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1대1 대 루트 2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8이고, 네 변의 길이는, 둘레의 길이는 3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 각도가 45도고, 그럼 저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접선의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미분해서 는 1 하시면 된다. 그래서 x값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을 때는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7번 보시면 사실 7번이랑 8번이랑 이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B를 연결한 선분이 이 2차 함수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이런 형태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이 이제 이 바깥쪽으로 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것만 차이점, 그 직선의 위치만 차이가 있고, 어차피 사실상 똑같은 문제기는 한데, 그럼 7번부터 보시면 이게 우리가 1학년 때 2차 함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 그때는 어떻게 풀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3x라는 애 위에 두 점 B와 A가 있다. 그래서 내가 A, B를 한 변으로 하고 나머지 점 P를 찍어서 ABP라는 삼각형을 만들어낼 건데 요 ABP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였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그 P라는 점은 AB 사이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당연히 최대겠지.
근데 저쪽으로 갈 수는 없고 저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넓이는. 근데 그렇게 갈 수는 없고 요 사이에 있는 피 중에 가장 넓이가 커지는 게 언제겠느냐. 그 말은 어차피 요 변은 고정돼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요 변을 우리가 밑변으로 두면 밑변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커지면? 높이만 커지면 넓이도 커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이 변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있는 피를 찍어봐라 라는 건데 그 피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겠느냐. 어떻게 구했어? 항상 뭐야? 얘가 가장 멀리 가겠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얘가 쭉 움직여서 이 선분이 A, B가 쭉 평행하게 움직여서 결국 어디에서? P에서 접하는 점을 찾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워요. 여기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얘와 평행한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밑변에서부터의 길이를 보고 싶은 거잖아. 요 길이를, 요 수직 길이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면 이 밑변이 요 수직한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세요. 그럼 이 밑변이 요만큼만 움직였어.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높이가 요만큼인 걸 보면 그 점은 여기와 여기야.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높이가 요만큼이야. 움직인 길이만큼만 딱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높이가 최대였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이 밑변이 가장 길게, 가장 멀리까지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가 쭉 가서 여기까지 갔어. 그럼 만나는 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P점이 안 찍히잖아. 그래서 최대한 가면 어디까지겠느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최대한으로 갔을 때보다 접하는 그 순간이 최대값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너네가 일단 결론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다? 요 P가 최대가 될 때가 가장 멀리 있는 점 P가 어디냐? 얘와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과 밑변이 평행하면 걔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의 기울기 찾아보시면 X 증가량이 4고요. Y 증가량도 4니까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얘의 기울기도 1이겠지. 평행하니까. 맞나요? 평행과 각각의 기울기가 1일 거고,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것만 찾으면 돼. 근데 1학년 때는 어떻게 했다고? 얘의 기울기가 1일 거니까 Y는 X 플러스 B라고 두고 얘와 얘가 접하기 때문에 갖다 놓고 판별시티는 0을 썼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미분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미분하시면 Y'은 2x 플러스 3일 거고요. 우린 그 y'이 몇인 점을 찾고 싶다? 1인 점을 찾고 싶다. 접선의 기울기가 1일 거니까. 그러면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써서 높이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됐니? 그러면 최대값이 나올 거고 우린 지금 그냥 a, b만 찾으면 되니까 얘 더하시면 답이에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거 문제 한 문제만 같이 더 풀어볼게요. 2차 함수로 한번 풀어봅시다. 2차 함수로.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 풀이 방법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2차 함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보면 지금 A가 몇 콤마 몇이라고 나와 있니? 문제가 없네.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FX. 그 다음에 A가 1,4, 4,1. A의 좌표가 1,4고요. B의 좌표가 4,1이라고 돼 있네. 우린 이제 안다고. 저 P가 어디일 거다? 평행한 접선을 갖고 있는 애일 거다. 그럼 이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X 증가량이 마이너스 3이고 Y 증가량도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 P라는 점은 어떻게 구한다? 얘 미분하시고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일 거고
그게 마이너스 1인 거 찾으면 된다. 마이너스 1인 거. 쟤와 평행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 찾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걸 찾으면 마이너스 5니까 x는 2분의 5가 될 것이다. 그럼 얘가 2분의 5일 거고 y좌표는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보시는 건데 내가 왜 2차 함수를 굳이 한 번 더 봤냐면 2차 함수에서 얘가 최대값이 될 때 있잖아. 이 문제가 이제 막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니에요.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2차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줬고 그 사이에 있는 점 중에 최대값을 찾아라. 이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항상 요 x좌표는 이 좌표와 이 좌표의 중점에 위치합니다. x좌표 봐봐. 얘 1이지. 얘 4죠. 그럼 1과 4의 중점이 뭐야? 평균이 뭐야? 2분의 5죠. 그래서 얘가 2분의 5가 나오는 거야. 사실 앞에 것도 똑같아. 위에 마풀 개념 익힘도 마찬가지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과 1의 평균이 뭐니?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얘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의 구조상. 알겠죠? 2차 함수는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최대가 될 때는 가운데 점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밑에 변형 문제에 나와 있는 3차 함수나 그런 건 이제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다른 함수는 안 돼. 근데 2차 함수로 나왔을 때만큼은 그렇게 풀어도 무방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니에요. 이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예전엔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다 공식처럼 외워서 풀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오면 혹시나 나오면 그냥 빠르게 풀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 넘어가셔서 마풀개념 8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로 돼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y는 x제곱 플러스 1 위의 점과 2x-1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야. 아까는 최대값이니까 가장 멀리 있는 걸 봤다면 최소값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 x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있고요. y는 x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있고 y는 2x-1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의 거리의 최소값을 보고 싶대. 그럼 어떻게 했어? 어차피 우린 수직거리를 볼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 얘를 평행하게 저쪽으로 점점 보내는 거야. 그러다가 가장 가깝다는 건 처음 만나기 시작하는 그 점이겠죠. 가장 멀리 있는 건 마지막에 만나는 점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처음 만나기 시작하는 점. 그럼 쭉 밀어. 평행을 쭉 밀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점은 접할 때겠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다는 거야. 그럼 앞에 문제도 그렇고 최대값도 그렇고 최소값도 그렇고 결국 뭐야? 평행하게 갔을 때 접하는 그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y'은 2x일 거고 그게 2인 점, 이 기울기니까. 그러니까 x 이 점은 몇 콤마? 1,1 집어넣으시면 2일 것이다. 끝입니다.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쓰시면 돼요. 혹시나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씁시다. y 넘기면 2x-y-1은 0이라는 일반형이 될 거고요. 여기서 1,2까지의 길이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4 플러스 1 분의 절대값에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루트 5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유리화시키면 5분의 루트 5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활용해서 결국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핵심은 요 점이 무엇이냐. 앞에서는 최대값일 때의 그 점, 뒤에서는 최소값일 때의 그 점. 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접할 때일 거다. 평행한 접선이 존재할 때다. 그래서 사실상 7번도 그렇고요. 8번도 그렇고요. 접선의 기울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밑에 발전 문제 301번에 2번, 그 다른 문제들은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고, 이번에 어떤 3차 함수 fx가 있다.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x에 대하여 y는 fx 위에 원점 O에서의 접선과 그 원점이 아닌 점 A라고 할 거고, 그 다음 P에 대해서 그 넓이의 최대값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결국 얘와 얘는 정해진 거야. A라는 점이 뭔지는 안 줬지만 원점에서의 접선 찾아서 교점 찾으면 A는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정해진 거야.
그래놓고 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뭐일 거야? 여기와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것이다 해서 P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주고 있는 거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맞풀 개념 익힌 9번을 보겠습니다.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10시인데 지금부터 이러면 어떡하게? 10시. 목요일은 10시야. 네 뒤에 생명특강 있잖아.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너 때문은 아니거든. 생명특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시에 해야 돼요. 10시에. 왜 학교보다 1시간 늦게 가잖아. 알겠지, 유진아? 뭐가 아니야? 10시에 못 일어나. 10시에 뭘 못 일어나. 학교보다 1시간이나 더 잘 수 있는데. 10시까지 오세요, 10시까지. 목요일은. 네, 그 주날 또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봅시다. 맞풀기 9번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 끝났어. 접선의 방정식 다 끝났어.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만 알면 된다. 미분계수와 접점. 그래서 첫 번째는 접점을 주는 걸 받고 방금까지는 기울기, 미분계수를 주는 걸 받고 이제 세 번째는 뭐야? 둘 다 안 주는 거를 보는 거야. 그럼 잘 봐. 지금 문제에서 0,-1에서 이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릴 거야. 그런데 0,-1은 여기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에 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간단하게만 그려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쭉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접하겠지.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어. 접선이 총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리겠다라는 건데 그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과 미분계수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접점도 뭔지 모르고 미분계수도 뭔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접점을. 왜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접점을 t, 접점이 뭔지 모르니까 t,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t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하면 미분계수도 같이 나와. 왜? 미분계수는 미분해서 그냥 그 접점 집어넣는 거거든? 그래서 미분해보시면 y'은 3x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네요. 3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근데 우린 그 x좌표가 t일 때를 보고 싶은 거니까 결국 미분계수 f't는 3t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하면 어차피 미분계수도 미지수로 같이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하는 거예요. 왜? 둘 다 모르니까. 둘 중 하나라도 알면 나머지가 나와. 근데 둘 다 모르니까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로 설정해놓고 우린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구해봅시다. y는 접선의 기울기가 얘네요. 3t제곱 마이너스 1에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x 좌표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t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얘가 어디서 그은 접선이다? 0,-1에서 그은 접선이다. 그러니까 이 접선은 0,-1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x에다가 0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은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t 곱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인 거고요. 그럼 얘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지워지고 플러스 1 근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약분 하시면 t 세제곱은 뭐가 된다? 1이 되고 t는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그러니까 t가 한 개밖에 없네. 접점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접선 하나 나온다는 소리야. 하나. 알겠지? 그러면 대입해 보시면 접점이 1,1 집어넣으시면 1인 거고 그때의 미분계수는 f'1은
2내겠구나. 그럼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의 x-x 좌표 플러스 y 좌표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2x-1이다. 이렇게. 따라오셨나요? 여기가 됐죠? 가연아 정신 차리고. 가연아 정신 차리고. 됐니? 어떻게 하겠다?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릴 때는 미분계수도 뭔지 모르고 접점도 뭔지 모르니까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식을 세우고 나서 거기다가 0,-1을 집어넣어서 보겠다가 되는 건데 어차피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공통접선이라는 게 나와요. 바로 뒤에 공통접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통접선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두 함수가 접할 때를 지금부터 볼 거야. 그러니까 두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두 함수가 fx와 gx가 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린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를 배우는 거예요. 바로 뒤에. 여기까지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고 바로 뒤에 보시면 두 곡선의 공통인 접선이라고 나오잖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공통접선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함수가 접할 때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이걸 배워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볼 거야. 알겠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이게 막 깔끔하고 막 기분 좋은 풀이는 아니잖아 사실. 지저분하잖아. 미지수도 많고 막 몇 차 3차식이고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긴 했지만 인수분해가 직접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더 깔끔한 풀이를 얘를 가지고 fx와 gx가 접한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한 번 더 문제를 풀어 드릴 건데 얘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완전 정석적인 풀인 거고 얘는 부수적인 거여서 좀 받아들이기 힘들면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이제 내신할 때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근데 얘로 풀면 이제 얘를 활용해서 풀면 문제가 좀 더 빨리 풀리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한 번 더 설명해 주긴 할 건데 일단 얘가 이제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얘부터 설명을 할게요. fx와 gx가 접한다라는 걸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여태까지는 2차 함수와 직선, 원과 직선 뭐든 간에 접한다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교점이 한 개다로 해석했어. 왜? 2차였거든. 예를 들어서 y는 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대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접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2x 플러스 b라는 애래.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같다고 놓고 판별시티는 0을 풀었다고. 왜? 교점이 한 개니까 근도 한 개일 거고. 그래서 이제 판별시티는 0이다를 풀었어요. 1학년 때. 1학년 때까지는 그 해석이 맞아요. 왜? 최대 나와봤자 2차까지거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 가장 정석적인 건 접한다라는 건 뭐와 같은 말이냐면 연립을 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2차 함수와 직선에서 판별시티는 0이다를 한 이유가 뭐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시티가 0이면 중근인 거잖아. 그러니까 근이 몇 개인 거고 그러니까 한 개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접한다를 한 점에서 만난다로 봤던 거라고. 근데 단순하게 그려드릴게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납니다. 그럼 여기서 접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교점이 하나야? 두 개인데? 그러니까 차수가 2차를 넘어가는 순간 3차, 4차 함수가 나오는 순간 한 점에서 만난다와 접한다는 이제 다른 말이 되는 거야. 왜? 우리 3차 방정식 풀면 근 몇 개야? 3개지. 그 중에 중근이 있대.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근이? 2개 있는 거잖아. 원래는 3개인데 2개가 겹쳐.
중근이야. 그럼 근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이 하나다, 교점이 하나다와 접한다는 아예 다른 말이야. 수투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그 접한다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앞으로 중근인지 아닌지를 계속 따질 거냐? 중근인지 따지려면 결국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방정식을 풀어서 중근인지 따지려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못 하거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y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고,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애가 있는데, 얘와 얘가 x는 1에서 접했으면 좋겠대. 예를 들어서 x는 1에서 접했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위랑 똑같이 풀면 x는 1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구나. 즉 교점이라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둘을 연립하기 위해서 일단 같다라고 두겠구나. 맞죠? 여기서도 이제 같다라고 두는 거야. 똑같아. 같다라고 두겠구나. 그럼 다 왼쪽으로 넘겨. 그럼 어떤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3차 방정식이 뭘 가져? x는 1을 중근으로 가져. 그럼 그때부터 막 연립 방정식을 해서 계산을 해요. 그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잘 봐. 이 말을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보면 여기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리고 우린 여기서 접한다라고 불러요. 이 점을 접점이라고 부른다고요. 여기 직선처럼 이런 식으로 지나는 거 우리 접점이라고 부르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지금. 그래서 이 점을 접하는 점, 접점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아, 접점은 앞으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접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접점은 교점 중에 하나야. 맞나요? 접점은 교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접점은 교점이야. 교점이 뭐야? 만나는 점? 이런 거 말고. fx라는 애가 있고 gx라는 애가 있어. 교점이 도대체 뭐야? 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y값이 나오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불러요. 교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야. 그럼 그 1,2를 여기 fx라는 애에다가 집어넣어도 되지만 gx라는 애에다가 집어넣어도 돼 라는 게 교점이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점이라는 건 함수값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fx와 gx가 같아지는 x값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 두 번째, 교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접점인 건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저기 그림처럼 여기서 1,2에서 관통해서 지나가는 이 접선을 볼게. 그럼 내가 이 노란색 접선을 그리면 이 노란색 접선은 fx와 접한다. 맞는 말이죠. 이 노란색 직선은 gx와 접한다. 맞는 말이지. 그리고 그 접점은 1,2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를 f'1이라고 둬도 돼? fx와 x는 1에서 만나니까? 접하니까? 둬도 상관없겠죠? fx를 기준으로 보면 fx와 이 노란색 직선은 접해. 접선이야. 어디서? 1에서.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 f'1이야. 맞니? 두 번째, 이번엔 gx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g'1이야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f'1도 그렇고 g'1도 그렇고 이 하나의 직선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f'1과 g'1이 어떻겠니? 같겠죠. 접점이 두 번째가 그거예요. 일단 교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그 교점 중에 뭘 갖는, 공통 접선을 갖는 점을 우리는 접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공통 접선을 가지면 뭐가 성립하느냐? f'x와 g'x가 같아져요. f'x와 g'x가 같아져요. 그 점에서 우린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 교점이면서 공통 접선을 가지면 첫 번째 조건도 두 번째 조건도 다 만족을 하는 그 점을 접점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 게 존재하면 접한다라고 부른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냥 개념이고요. 그럼 우린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어떤 두 함수가 접한대.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무슨 어떤 x값이 있다는 소린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이식 쓰고 이식 써서 연립하시면 돼요.
근데 그 연립하는 걸 앞에 문제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 방금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시죠? 앞에서 막 t, ft, t, t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고 두고 미분에서 t 대입하고 그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찾고 그 접선의 방정식 가지고 0,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봤다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봐봐.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 직선이잖아.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되는 건데 한 점 줬잖아. 0,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죠. 그래서 그 기울기를 m으로 설정을 할게요. 미지수 m으로.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m이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기울기 m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괜찮니?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얘와 얘가 뭐 한단 소리야? 이 직선과 이 3차 함수는 뭐 하는 거니? 접하고 있는 거예요.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니? 앞에 걸 fx라고 두는 거고 다시 저 3차 함수를 fx라고 두고 저 직선을 gx라고 둬볼게. 그럼 뭐 하는 거라고? 접한다는 소리는 이 둘을 만족하는 공통근이 존재한다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둘을 연립하면 된다고요. 해볼게요. 첫 번째,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mx 마이너스 1은 만날 겁니다. 접선이기 때문에. 만날 거예요. 두 번째, 그 만나는 점에서의 뭐도 같을 거야? 미분계수도 같을 거야? 그냥 이 두 변을, 좌변과 우변을 그냥 미분해버리세요. 얘가 fx고 얘가 gx니까. 그럼 각각을 미분하면 뭐가 돼? 3x제곱 마이너스 1은 m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위아래를 연립하면 끝이라니까? 그 연립은 어떻게 할 건데?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값은 똑같이 나오고 결과적인 식은 똑같이 나와. 근데 머리를 비우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냥 뭐 하면 돼? 갖다 놓고 미분해서 갖다 놓고 대입해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 계산만. 단순 계산만. 그럼 x값이 나와요. x값이 나오면 n값이 나올 거고요. 그럼 그냥 대입하시면 끝이고요. m에다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그 어디에도 t, ft라고 두고 풀려 있을 거예요. 알겠죠?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딜레마인데 뭔가 답지와 다른 풀이를 알려주면 그게 좋은 거니까 알려주는 건데 결국 나중 가면 답지 보고 풀고 있어. 답지대로 풀고 있어. 그래서 근데 그럴 거면 내가 알려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매번 하긴 하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풀어놨으니까 그런 게 그 풀이가 맞나 보다 하고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공통인 접선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그 함수가 서로 접하면 걔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요 노란색 접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린 노란색 접선을 공통 접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공통 접선을 구하는 방법도 이거 똑같아요. 두 함수 자체가 접하는 거니까 fx는 gx, f'x는 g'x라고 두고 연립하시면 됩니다. 연립하시면 그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수직이고 이제 뭐 얘는 넘어가고요. 3번 보시면 접점이 다른 경우도 있을 거야. 접점이 다른 경우도. 근데 그 접점이 다른 경우는 그냥 뒤에 가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제 예시를 보고 풀어볼게요. 얘는 접점이 다른 경우는 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럼 일단 마플 특강의 킴 1번이라고 돼 있는데 공통 접선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원래 마플 특강을 잘 안 해요. 마플 특강을 잘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얘는 왜 생각해보니까 마플 특강의 킴이라고 돼. 얘 특강이야? 네. 아니 여기가 개념이 마플 특강이 아니잖아. 그냥 오타 같은데? 그거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봅시다. 그치? 풀이는 또 개념이 있으라. 그치? 그냥 오타 같아요. 원래 마플 특강을 잘 안 하는데 얘는 특강이 아닌데 보통 마플 특강이라고 돼 있는 게 교육과정이 아닌 애들이거든. 근데 얘는 교육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방금 설명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주면 공통접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 자체가 접하다 보니까 그 사이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접선이 있을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두 함수는 따로 있어.
두 함수는 따로 있는데 그 둘 사이를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는 요런 접선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는 요런 접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x는 gx, 그 다음에 f'x는 g'x 라고 써놓고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나오는 거고, 함수 자체가 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이 접선을 구해버려. 이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 접선과 얘가 접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 보고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얘 볼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와 y는 x세제곱 플러스 bx가 x는 1에서 접한대. 그러니까 이 뒤에 걸 보기 전에, 뭐 이 뒤에가 지금 사실 뭐 별게 없긴 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이 뒤에 걸 보기 전에 일단 얘까지 딱 봤어. 그러니까 얘와 얘가 접한대. 어디서 접한대? 1에서 접한대. 그 말은 뭐야? 여기다 1, 1, 1, 1 넣으면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F1과 G1이 같다는 거고 F'인 걸 F'1과 G'1이 같다는 소리예요. 얘를 성립한다라는 거야. 1에서.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그냥 바로 보시면 됩니다. 둘을 같다라고 두면 AX제곱 플러스 B는 X세제곱 플러스 BX 를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두 번째, 각각을 미분할게요. 좌변 우변 다 각각 미분하면 2AX는 3X제곱 플러스 B라는 애가 있단 소리다. 근데 그 X값이 뭐란 소리다? 1이란 소리다. 이 말이에요. 1이란 소리다. 그래서 1 집어넣어 보시면 A 플러스 B는 1 플러스 B. A는 1. 1 집어넣어 보시면 2A는 3 플러스 B.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끝입니다. 끝이에요. 두 번째, 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교점 어떻게 구해? 얘는 뭐 따로 뭐 개념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로 다 풀려요. 얘는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야. 접선이 수직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얘의 교점이 수직, 교점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럼 일단 교점 구하겠죠?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같다라고 둔다고요. 두 함수의 교점은. 그럼 같다라고 두면 x제곱은 a-x제곱이고 2x제곱은 a인 거고, 결국 x제곱은 2분의 a가 되는 점이 교점이겠죠? 아직은 끝까지는 계산하지 맙시다. 일단 저렇게 둡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그때의 점이 있을 거잖아. 루트를 씌우면 루트 2분의 a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든 점이 있을 거잖아. 근데 그때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인 거죠. 그치? 그치? 그러면 각각을 미분해보시면 y'은 2x고요. 두 번째 거 미분해보시면 y'은 마이너스 2x고요. 됐나요? 됐나요? 근데 이 두 개를 곱했대. 접선의 기울기 두 개를 곱했대. 그랬더니 뭐가 되더래?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이 있더래. 이 말이거든?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4x제곱이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x제곱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x제곱이 2분의 a였잖아.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다 해서 끝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는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얘는 접선이 서로 수직한다는 앞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점에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교점을 찾으시고, 교점 찾으신 다음에 접선 미분계수 구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한 번만 더 봅시다. 307번. 307번 한 번만 더 볼게요. 307번 보시면. 얘들아, 너무 힘드니?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힘든 거 알겠어요. 힘든 거 알겠고, 특히 광북고는 오늘 학교도 갔다 와가지고, 학교도 갔다 와서 힘든 거 알겠으니까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희연님 그 썸머 할만하니? 오늘이 첫날이었어? 둘째 날? 둘째. 하여튼 봅시다. 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요일은 10시까지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석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줘. 뭐 가족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뜬금없이 늦잠 자가지고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이제 혼나야 되는 거고, 늦잠은 자지 마시고요. 늦잠 잘 거면 그냥 9시까지 와. 9시까지 온다 생각해. 그럼 늦어도 30분 늦어도 9시 반이니까. 알겠지, 유진아? 그냥 9시까지 온다 생각하고 오세요. 그렇죠? 늦잠 잘 것 같으면 차라리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일찍 오시면 일찍 보내드릴게요. 그 대신 9시 반에 오시면 30분 일찍, 그러면 너무 다 개판이 되나? 누구는 일찍 가고 누구는. 하여튼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차라리 일찍 오시고요. 10시 말고 9시 반까지 와서 뭐 질문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뭐 가족 여행이나 아니면 뭐 어떤 행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뭐 가끔 이제 방학 때마다 친척,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네를 가는, 친할아버지든 뭐 친가든 외가든 할아버지 댁을 가는 애들이 있어. 근데 하은관에 진짜 독특한 애가 한 명 있어.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네를 가. 그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할아버지네를 일주일 동안 가. 그래서 항상 방학 첫 주를 항상 빠져. 걔가 2학년인데 방학 첫 주를 항상 빠져. 1학년 때부터. 근데 여태까지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수트 봐봐. 너네가 수트 일주일 빠졌다 생각해봐. 근데 특강이니까 5일 빠지는 거거든? 그치? 수업을 5번 빠지는 거야. 수업이 5번이잖아? 사실상 1단원 끝나. 수업 5번이면 1단원 끝나. 그러니까 1단원 통으로 빠지고 2단원 듣는다 생각해봐. 리미트 모르는데 미분계수 듣는다 생각해봐. 불가능해요, 수트는. 수원은 그렇다 쳐. 지수로그 몰라도 삼각함수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수원은 그렇다 쳐. 근데 수트는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제 수학과에서 회의를 해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가는 것까지는 말릴 수 없는데 갔다 와서 수업을 수강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괜찮대. 내가 안 괜찮은데 괜찮대. 또 이제 영상으로 보고 하면 되지 않니? 그리고 열심히 하겠대 애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하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제 하한관도 어차피 진도는 여기랑 거의 비슷하니까 좀 여기 접선 쪽 나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는 지금 미분계수부터 접선,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미분을 거의 통째로 못 듣고 적분 듣게 생겼어. 3단원 듣게 생겼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빠지면.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능할까? 열심히 하는 거랑은 별개 같은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된다. 수투는 여태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1학년 거랑은 좀 이제 느낌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안 된다 했는데 이제 가야 된대.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뭐 어쩌겠어. 보냈지. 그래서 일주일 뒤가 난 벌써부터 걱정해요. 일주일 뒤가. 그래서 독특해. 3학년 때도 설마 그럴까? 수투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때 미적분을 배우는데 일주일을 빠지면 그건 진짜 끝이거든? 그건 진짜 끝이거든. 일주일 못 메꾸거든, 미적분은. 왜냐면 하루하루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서.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하루하루 따라가기가 벅차다 보니까 힘들 건데, 벌써부터 걱정이야. 그래서 이번에 좀 안 될 것 같다고 좀 얘기해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기말 때는 안 그러겠지. 겨울방학 때는 안 그러겠지, 설마. 그래서 일주일씩 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할아버지를 보러 가야겠다고 하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일주일이 너무 커서 한 2, 3일이면 2, 3일 정도 빠지는 거야. 보충하면 되지. 근데 일주일 5일을 어떻게 보충해줘. 5일은 보충 못 해주니까. 아무튼 뭔 얘기하다 이렇게. 결론은 뭐 특정 일정 때문에 빠질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얘기해서 나랑 가능하면 이제 보강 날짜를 잡든, 아니면 뭐 하루 빠지는 거 정도야 뭐 클리닉 하루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2, 3일 연속으로 빠져버리면 좀 타격이 크니까 그건 나랑 따로 보강을 잡아서 진행을 합시다. 아무튼 307번 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차수만 달라져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어떤 두 함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 차수랑은 관계가 없다는 거야. 어떤 두 함수가 나오든 상관없어. 어떤 두 함수가 나오든 두 함수가 나왔어. 근데 그 두 함수가 접하네. 접하면 뭐 한다?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값도 같다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식을 두 개를 그냥 바로 쓰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x 플러스 8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라는 식을 하나를 적고 그냥 같다라고 붙이는 거예요. 식을 하나 적고 두 번째 뭐다? 각각을 미분하자. 좌변과 우변을 미분하자. 좌변을 미분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될 것이다 해놓고 위아래를 이제부터 연립할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연립의 핵심은 속어거든? 근데 우리 위아래 지금 미지수가 x도 있고 a도 있어? 그럼 x를 속어시킬래? a를 속어시킬래? 당연히 a를 속어시키겠죠. x는 너무 많으니까. 그럼 a를 속어시키기 위해서 위아래를 봤더니 ax고 a고 2ax고 2a잖아. 그럼 분모에다 밑에다가 뭐 곱해서? 밑에다가 x 곱해서 빼면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연립방정식을 똑같이 생각하면 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x를 없애든 a를 없애든 둘 중 하나인데 x를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뭘 없애겠다? a를 없앨 건데 여기 ax, a, 2ax, 2a니까 내가 밑에 식에다가 x를 곱해서 위아래를 빼면 우변부터 볼게요. ax고 ax니까 지워져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고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2x제곱이죠. 그럼 뺐으니까 x제곱으로 바뀌겠네요.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2ax 지워지고 8은 그대로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3x제곱이잖아. 그럼 빼면 3x제곱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하면 3x 세제곱인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거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8은 0일 거고 2로 나누시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4는 0일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x값 구해야 되거든? 우리가 결국 x값을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할게요.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4. 우리 이거 조립제법 예전에 했던 거. 뭐로 될까요? 2로 되겠네요. 2로. 1, 2, 1, 2, 2, 4, 0. 이렇게. 됐니? 그럼 x는 뭐일 것이다? 2일 것이다. 1일 것이다. 얘 지금 인수분해 하시면 인수분해 안 될 거니까. x는 1일 것이다. 근데 우리 a 구하는 거니까 뭐 하면 돼? 2 집어넣으면 a 나오겠죠? x에다 2 집어넣으면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이 하나 구했으면 집어넣으면 a 나오는 거니까. 됐니? 이런 식으로 그냥 연립방정식을 푸시는 거다 라는 겁니다. 알죠? 갖다 놓고 양변 미분해도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방정식은 원래 미분하면 안 돼. 방정식은 미분하면 안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성립하고 미분한 식도 성립해야 접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그냥 미분한다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되는데 원래는 방정식을 미분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얘는 어차피 같을 거니까 그냥 미분해서 보는 거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번까지만 보고 끝냅시다. 오늘은 2번까지만. 그래도 이제 공통접선까지는 같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2번 같은 경우엔 무엇이냐? 방금까지 봤던 건 함수 자체가 접하는 거고 얘는 방금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고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3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을 그렸어. 이렇게 접선을 그렸어. 그랬더니 저쪽에 가서 얘와도 접하네가 되는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냥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공통접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의 접선이 양쪽에 그냥 접하는 것 뿐이야. 왼쪽에서 한 번 접하고 오른쪽에서 한 번 접하고.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접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봐봐. y는 2x제곱 플러스 1 위의 점 마이너스 1,3이야. 거기서의 접선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뭐 할 수 있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왜? 접점을 줬기 때문에. 접점을 줬기 때문에 얘 미분해 보시면 y 프라임은 4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맞나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미분하시면 4x고 맞죠? 미분하시면 4x고 마이너스 1 집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x에 y는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접선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이 노란색 접선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야. 근데 얘와
얘와 얘가 접한대. 뭐야? 두 함수가 접한대요. 뭐 한다고? 방금 했던 그거예요. 이 함수와 이 곡선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라는 얘인데 얘와 얘가 접한대요. 뭐 하면 돼 그러면? 갖다 놓고 미분해도 같다 하시면 돼요. 그럼 얘 보시면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일 것이다. 교점일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미분해도 6x 제곱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일 것이다. 그럼 이제 이거 뭐 하면 되겠니? 위아래 연립하면 되죠? 연립 어떻게 할래? 여기다가 x 곱해서 빼시면 되겠죠?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x 곱해서 빼볼게요. 얘 곱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여기 지워집니다. 그럼 뭐만 남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x 곱해서 빼면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 6x 제곱에다가 x 곱하기 6x 세제곱이고 빼면 플러스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계산해 보시면 x 세제곱은 1, x는 1이다가 나와요. x가 1이라는 건 이 접점이 1이라는 소리예요. 1이다. 그래서 1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4고 여기다 1 넣으면 6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a는 10 해서 끝나는 거야. 됐니?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공통 접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로 푸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하나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놓고 얘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구해놓고 접선 구해놓고 얘로 푸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풀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앞으로 뭐다? 두 함수가 접할 때는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값도 같은 거다. 그래서 그 둘을 연립하면 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310번도 이제 풀진 않고 언급만 하고 끝낼게요. 이제 fx 있고 gx가 있는데 fx 위에 점 1,1에서의 접선을 그렸대. 접선을 그렸더니 그게 gx와도 접한대. 그럼 뭐 하면 된다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1,1에서 접선 찾고 그 접선이 gx와도 접한다? 요거 푸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마플 특강기 3번부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 정리로 넘어갈 건데 평균값 정리는 내용이 그렇게 뭐 중요하거나 많지는 않습니다. 금방 끝나요. 평균값 정리는.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문제가 한 문제밖에 어차피 없어서 평균값 정리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의 증가 감소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중간고사는 여기까지일 거예요. 평균값 정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하면 중간고사 범위가 끝이 나는 거고요. 웬만하면. 그 다음에 아마 시간이 이제 많이